안녕하세요. 북프로디테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새로운 일에 몰입도 해보았고 원래 하던 일로도 복귀를 했습니다. 잠시 숨 고르기를 했다가 다시 일에 몰입하면서 약간의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해가 또 한 번 바뀌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초부터 열심히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다시 책을 읽고 마인드셋을 하면서 몰입도가 올라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게 느껴지네요. 최근에 제가 한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좀 놀란 적이 있어요. 43살에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인데요. 대학생 때부터 각종 대회 수상 경력도 있고 회사도 너무나 잘 꾸려가고 있는 친구예요. 일찍 사업을 시작해서 자리를 잡아놓은 케이스라서 경제적인 안정감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같이 식사를 하다가 대표님 저 다음 주부터 독서 과외 받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독서 과외요? 독서 과외를 받아요? 라고 놀라서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회사 대표가 하고 있길래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숨고 같은 곳에서 독서 지도를 해주시는 선생님을 만난 것 같았어요. 그러고 보니 제 주위에도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몰라서 못 읽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가장 친한 친구도 그랬고요. 이 친구는 저희 초등학교 때 친구인데요.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주기적으로 책을 추천해 주면서 독서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거든요. 동네 친구다 보니까 책 읽고 나서 어떻게 읽었는지 저랑 커피숍에 앉아서 가볍게 토론을 하기도 했어요. 기자 후배들 중에도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자니까 많이 읽고 또 많이 쓰니까 책도 잘 읽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다니던 회사에서마다 기자 후배들하고 독서 토론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책을 읽고는 싶지만 어떻게 읽어야 할지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침 유튜브를 다시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하던 중이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책을 읽어나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올해는 저도 제독 위주로 독서를 할 예정이어서 마침 딱 좋은 컨텐츠가 될 것 같았어요. 방식은 제가 매주 토요일 영상을 통해서 책을 추천할 거예요. 그 책을 일주일 동안 읽으시고 다시 돌아오는 토요일에 리뷰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주중에는 책 속에 기억할 법한 문장 몇 가지 정도를 쇼츠로 업로드 해볼까 하는데 어떠세요? 저와 함께 매주 한 권씩 읽으시면 올해는 최소 50권 이상의 책을 읽게 되실 거예요. 이건 제가 저와의 약속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과의 약속이기도 하니까 꾸준히 지켜보도록 할게요. 제가 소모임으로 독서 토론을 진행하지 않고 유튜브로 하는 이유는요. 사실 독서도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권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작년에 한동안 책을 손에서 좀 놨다가 다시 읽으려니까 약간 좀 둔해져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권을 다 소화하지 못해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일주일에 한 권을 업로드할 예정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독서 습관이나 속도에 맞춰서 따라오셔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권이 소화가 되면 이제 하루에 한 권 또는 그 이상의 책을 정독으로도 읽을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거든요. 우선 습관을 들여보세요. 포기만 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같이 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어차피 저도 제독 위주로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책이 같이 읽기에 도움이 많이 될까, 혹은 어떤 책이 어렵지 않게 포기하지 않도록 읽으면서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책일까 많이 고민하고 책 선정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는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님의 저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해요.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요. 참 많은 동기부여 전문가들이 동기부여, 성공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사실 인생에서 너무나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무기력감이 한도 끝도 없어서 그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인데 라는 생각에 그저 뜬구름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는 동기부여보다는 일단 어떻게든 무기력감이나 우울감을 해소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먼저 해야 그 다음에 성공에 대한 동기를 찾게 되고 성공 습관을 따라해보기도 할 수 있고 하거든요. 이건 제가 너무나 잘 알아서 우선 바닥 저 끝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말을 많이 흔하게 쓰잖아요. 그런데 정말 무기력해 본 사람만이 정말 실패를 해보고 우울감에 빠져본 사람만이 정말 길을 잃어본 사람만이 그 말을 뼛속 깊이 실감하게 됩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지나가지더라는 걸 겪어봐야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지나는 길에 누군가가 손을 잡아준다면 넘어져서 아파하고 있는 나에게 이 아픈 것을 같이 아파해주고 조금이라도 상처로부터 시선을 돌릴 수 있게 해준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은인이거든요. 저의 경우에는 그 힘든 시기에 가족의 역할과 나의 역할, 가족의 필요와 고마움을 아주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복 탄력성의 부재는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마음 근력의 힘이거든요. 누군가 없다면, 내 마음의 근육이 되어줄 사람조차 없다면 결국 스스로 딛고 일어나야 하잖아요. 그 누군가가 있더라도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없다면 그 또한 스스로 딛고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시면서 저는 69페이지에 있는 나의 회복 탄력성 지수를 꼭 체크해 보시길 권할게요. 53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문항을 통해서 자기 조절 능력, 대인관계 능력, 긍정성 등을 테스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서 92페이지를 꼼꼼하게 잘 새기면서 읽어보세요. 이어서 150페이지와 151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화법, 즉 스토리텔링 방식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를 잘 알아야, 나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219페이지부터 시작하는 파트 5,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체크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책에서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한 주 동안 책을 읽고 여러분의 편을 한 권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읽은 책은 내 편이 되니까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